김부선 씨가 갑자기 나와서 알정직. 김부선 씨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네,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어요. 네. 정청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알정직.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 선언을 했고요. 네.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 김부선 씨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기는 것도 있고 즉 정청래가 이기고 있는 것도 뭐 하는데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진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나를 지지하면 혹은 김부선이 나를 지지하면 혹은 권영세가 나를 지지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지는 받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지지해 주는 게 정청래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부선 씨는 예.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아주 앞장서서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니라고 밝혀진 사람이라서 네. 이 김부선 씨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들을 대통령하고 결합시켰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청래 대표를 왜 지지하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뭐죠? 전 이거는 오히려 매우 부적절할 것 같은데 김부선 씨하고 만약에 정말로 정청래 대표 간에 그런 교감이 있다거나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만 하는 김부선 씨의 뭐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네. 그거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도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게 뭐가 왜 이러죠, 이분은? 아니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격을 운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적절하고 특히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정말 진흙탕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좀 자중을 해야 되는 그런 김부선 씨의 상황인데. 논리는 이재명 대통령 인격에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그래서 정청래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런 논리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직전 대표가 네. 이 사람의 그런 걸 받아들이고 있지?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당원 맞아요? 누가요? 김부선? 김부선 당원 아니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거는 찍어요? 아니겠죠. 그냥 하는 말이죠. 자기가 이제 영향력이 있을 자기의 테니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표현이 그렇다는 아직 뭐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죠. 아니, 나오진 간접적으로. 않았는데. 사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교감이 사실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없고 김부선 씨가 혼자 난 혼자 알정직 할래 한 가능성이 건데 있겠지.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좋지 않다니까. 네. 하고 이제 박선원 의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이제 또 최민희 의원이랑 지금 뭐 친청 친명 최고위원 둘 중에 누가 1등 할 거냐 이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은 이희자, 김부선, 권영세의 공통점에 대해 답해 보시지요. 이희자, 김부선, 권영세? 이희자는 신천지 그때 사진 같이 찍었다는 네. 대답.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죠? 그 김부선, 권영세. 네? 권영세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인터뷰 나와서 정청래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 분 다. 아.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게 국민의힘이 낫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셋은 정청래 지지자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박선원 의원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서정욱 변호사님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고 많습니다.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네, 정청래 지지. 공개적으로 예.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면 굉장히 류지아 변호사도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야말로 여야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정치인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강릉 국회의원 선거를 부산에는 못 가고 평택에는 안 가는 지도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탈당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당신 옛날에 탈당했었잖아. 그럼 그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정청래를 찍어야 이재명을 재판에 붙일 수 있다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에는 따로 안 나왔습니다만 신천지 얘기가 꽤 여러 정치인들이 또 참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은 그 검경 합수본에서 지난 뭐 지방선거 때 뭐 신천지 신도들이 뭐 조직적으로 민주당원 가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제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제보에서 뭐 녹취를 해놓은 것도 있다. 구체적인 뭐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신천지에서 그 정당 가입하는 프로젝트를 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했었잖아요. 뭐 국민의힘에 갈 때는 뭐 빨간당 뭐 리본을 달고, 네, 빨간 리본. 네, 빨간 리본, 뭐 민주당 파란 리본 달고, 뭐 어느 지파에 어느 교회에 어느 단위까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투표 결과까지 뭐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그게 우리 당 쪽에도
없다라고 뭐 하는 내용의 그러한 취지의 제보가 있고 뭐 녹취도 있다. 뭐 이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근거를 또 뭐 추가로 제시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제기한 문제다. 사실 이게 표를 이룰 수도 있는 나한테는 불리한 싸움일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지금 해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근거 없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적인 증거, 뭐 입당 증거 없으면 김민석 후보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사퇴 얘기까지 하고 있죠.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김민석 후보한테 지난 금요일에 네. 물어봤어요.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 예비 후보 결정되고 나면 얘기하신다고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실 네. 생각이시냐 그랬더니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시긴 하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불리하기는 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명확히 얘기하기보다는 네. 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약간 애둘러서 이제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오되 대신에 본인은 기본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방송 나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하셨고 지금 박선원 의원도 사실은 요 얘기 이제 같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뭐 전혀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네. 이건 이제 본인들에게라기보다는 당 전체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뭐 누구랑 누구 간에 뭐 뭔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신천지 자체가 판단했을 때 우리 당 입장에선 우리 그 조직 입장에서는 이쪽 당과 이쪽 당 양쪽에 다 사실은 조금 뭔가 연을 두어야 되니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뭐 지도부하고 뭔가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이쪽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먼저 좀 가서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집단하고의 관계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발적으로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거래는 안 했겠죠. 만약 신천지가 그러니까 거래라고 할 수가 없죠. 집단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그렇게 그냥 알아서 당원들 자발 가입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거래를 시도라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설을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전대판에 거의 독을 풀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핏 그럴듯한 증거들은 있겠죠. 아마 보유도 하고 있고 공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천지 전체의 어떤 종교적 차원의 집단적 개입 이것까지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적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는 거랑 똑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데 부실 선거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먹는 우물에 독을 푸는 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왜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건 지금 민주당 전대판을 가로지른 두 가지 이슈가 이거예요. 하나는 보안수사권 문제. 하나는 권리당원 1인 1표제거든요. 네. 당원 주권주의. 이 당원 주권주의를 타격하려니까 당원들의 이 표를 오염시켜야 되고 거기에 뭔가 개입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신천지가 조직적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면 그걸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적 효과도 예방적 있고. 효과. 세 번째는 만약에 전대 결과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결과를 불복할 수 있는 빌드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조직적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이 이겨도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신천지 조직적 개입. 불복할 수 있을까요? 불복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부에서 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심적으로 불복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바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이슈는 아니에요. 예. 심리적으로 당원을 완전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이걸 무책임하게 정확한 증거라든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고 가만히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이중당적으로 뺀다? 이중당적 문제는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문제와 완전 다릅니다. 이중당적은요. 그건 정당법 위반 문제가 맞지만 그거는 별다른 의도 없이 이쪽 당도 가입하고 이쪽 당도 가입할 수 있어요. 특정 종교가 이렇게 좀 미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죠. 부실선거, 부정선거처럼 완전 다른 문제. 다른 문제죠, 그거는. 네. 근데 그
국민의힘과 부정선거로 이제 내용을 겪고 있는 그 패러다임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같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만희가 당원들을 5만 명 넘게 밀어 넣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게 뭐 갑자기 옛날 일이 아니라 정말 최근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천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에도 들어왔겠거니 혹은 그 5만 명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만희의 말을 믿고 따르고 14만 4천 등 안에 들면 이 지구상에서 불사하는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서 네. 철저히 시킨 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당원들 저 1년 동안 그 신천지 내부에서 그 헌금이 오고 가는 돈의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해요. 자금이 1조 원이고 신도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당비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과 20만 명 넘는 사람이 한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네. 대한민국 어느 선거판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도 네. 그렇고요.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데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개파를 불문하고 전체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등을 날려야 되는데 네. 이걸 갖다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뭐 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우리 캠프에서 언제 정청래 지지자가 신천지라고 얘기한 적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지적한 것뿐인데 왜 혼자 발끈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이거 뭐 이 문제는 또 뭐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메시지를 바꾸던데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도 내가 1인 1표제를 도입한 사람이고 개혁을 완수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어디 집단적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 막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지 나는 지금 지도부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힘을 가지고 사실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도 점수를 땄을 텐데 이걸 갖다가 막 또 피하고 보내가지고 우리 편을 신천지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모이세요. 적은 김민석이에요. 막 이런 또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이런 비열한 자기 이 정치가 또 당을 분열 양상으로 전 만든다. 김민석 후보의 의견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던 건 그거는 특정 후보를 그럼요. 상정한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 후보 상정한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이거- 해석은 많이 됐었죠. 이거 근데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된 것조차도 정청래 후보 쪽의 프레임 작전이다. 잡히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일단은 외에 이 신천지 이슈가 하나가 있고 네. 파묘 이제 과거 탈당이를 공격하는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그 왜 노코멘트 하세요라는 그 프레임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아무 말도 못 하느냐?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반명이냐 이제 이런 공세가 있고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네. 오늘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이제 꽃에서 그 전화 면접 캐티라고 하죠. 전화 면접 방식 조사, ARS 조사, ARS 방식의 조사 결과 두 가지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까지 묶어서 놓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한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네, 위에 게 캐티 전화 면접이고 네. 밑에 게 ARS 결과인데 각각 뭐 순위는 역시 같고요. 1, 2, 3순위가 같고 1위 김민석, 2위 정청래 후보인데 퍼센트 차이는 약 대략 5%포인트 차이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저걸 시나리오 저런 여론조사를 대표적인 거를 세 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돌려봤어요. 어떤 시나리오요? 선호 투표 네? 했을 경우에 1순위가 1위로 정청래 대표 찍는 사람, 그다음에 1위로 김민석 후보 찍는 사람, 1위로 송영길 대표 찍는 사람을 퍼센테이지별로 해가지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하고 그 정청래 대표하고 간의 차이가 10% 넘게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사람이 많으면 동률이 나오고 왜냐하면 3순위에 그 2순위 그거가 선호 투표. 네네네네. 선호 투표에서 네. 나머지 것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조금 우세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정청래 돌려봤더니.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10% 넘게 네, 나오면 넘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나오고, 네, 비슷하게 나오고. 그 정도로 차이 나지 않으면 좀 정청래 후보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돌려본 바에 의하면 네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세 번째라고는 가정하에 송영길 대표가 1순위를 찍은 사람들의 2순위 투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2순위 투표를 제가 배분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60% 정도는 이 순위로 김민석을 찍겠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나올 테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물었는데 나왔어요? 1등은 최민희 후보입니다. 네. 네, 2등 박선원, 3위가 서미화 후보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민수, 김용, 이성윤, 임미애, 김용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 중에 5명을 뽑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친청이 2, 친명 쪽이 3 나올 것이다. 네. 최고위원은. 친청이 둘. 네, 친청이 2. 그 중에 이제
이 한민수, 이성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죠. 그 중에 네. 이제 몇 월생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군요. 그러긴 한데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친청 믿는 사람들 중에는 최민희 의원은 몇 월생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밀어주자요. 그래요? 네, 수석 최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표가 나눠지게 되면은 결국 최민희 의원은 무조건 한 표는 무조건. 근데 나머지 한 표는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박선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네. 밀릴 것이다 이런 취지죠. 최고위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겠군요. 만약에 이제 우리 시나리오대로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수석 최고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되게 되면 바로 그걸 노리는 건데. 도둑이 재발절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이 친천계하고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누가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자꾸 뭐 나와 연관을 짓으면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는데 본인들 셀프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관련이 있다고. 안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천지 문제는 이게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 이게 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이게 사건입니다. 이런 건 발본색원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이런 유사종교나 이 사이비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 얻으려고 했던 정치인 퇴출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당대회에 나왔다고는 보는데 이거는 뭐 본인들을 공격할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같이 고민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이거를 꺼야 된다. 그런 심정을 하시지 뭐 이걸 갖고 뭐 또 정천희 후보 측은 김민석 후보한테 뭐 해당행위 뭐 해서 뭐 맞아요. 사퇴하라고 뭐 그러질 않나 좀 뭐 뭔가 번지수가 잘못되고 최민희 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네네. 최민희 의원은 좀 팩트 체크 좀 하시라 그래. 팩트 좋아하시는데 오마이뉴스 기사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뭐 2021년부터 24년에 당대표는 이낙연 송영길이었다. 근데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였어요. 근데 왜 또 이재명 대표는 빼냐고. 쫄았나?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이제 근거 대라 그랬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면 근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의도는 저게 친청계들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구도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사람 그리고 vs 이재명 정부를 흔들 사람 이게 조금 더 넘어가서 반명대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압도적으로 친청계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평소에 뭐 호감을 가졌던 사람도 잠깐만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표 줘서 당 대표 만들면 혹시 이재명 정부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표를 안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걸 다 신천지로 뒤덮어 버리니까 이제 그 원래 기존 구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조직적으로 당원들이 들어온 것 같다,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걸 수사했고 그 일을 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다. 네. 그러면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합수본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정황이 나왔다는 건 육하원 측은 최소한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이든 그게 증언이든 증거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수사가 없는 실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의주시하면서 정말로 민주당이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뭔가 신천지 개입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수본에서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잘못 기사를 해독한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 신천지의 이 말하자면 그 신도들이 대거 그 당원가입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건데 제가 봐서는 신천지가 뭐 20만 30만 된다 하더라도 이게 특정적인 몰아주기가 아니라면 선거에 영향은 없고 저는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뭐 2만 3만 정도면 공천 과정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를 막 발끈해서 뭐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 실체가 없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같은 한 목소리로 신천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정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 좀 이상해요. 왜 그래? 이상하죠. 전선을 흐트러뜨려.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가? 아니 아까 하 소장이 얘기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는 반명 집단이라고 낙인이 찍히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러면 뭐 찍혀 있었죠. 그럼 찍혀 못 있었지. 이기거든요. 근데 마구 찍혀 있었는데 이렇게 싹 신전지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천지 얘기만? 그게 정청래 친청계 쪽에서는 유리해요. 반명으로 찍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근데 이미 반명인 거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요? 아니 다 아는데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천지로만 가져가게 되면 이제 선명하게 반명 이 구도가 아니라 뭐
정청래 대표 쪽과 신천지가 연관되었다는 건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그건 없죠. 근데 이제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게 유리한 전장이라고 판단하고 저러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놈의 그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억울하다. 나는 또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신천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신천지 이슈가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표를 더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뭐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략적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칙이라고 이 했으니까. 본질에 가깝게 가자라는 거라서 그냥 본질에 가깝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정청래 후보 측이 계속 신천지와 연관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에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저기 지역에 무슨 호남일보 호남일보 맞아. 그 행사나 좀 뭐 지역에서 또 무슨 천지화 뭐 이런 거 들고 행사에 참여한 부분들인데 이걸 또 정청래 후보가 안 갔다고 해버렸어. 그냥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지역 행사인 줄 알았더니 이랬네. 좀 오해를 불러했다면 죄송하다. 이게 합리적인 대답인데 안 갔어요. 이러니까 팩트는 간 거예요? 팩트는 아니 저기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 있어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왜 자꾸 이걸 부인하지? 별거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갈 수 있거든요. 모르고. 그렇지. 근데 왜 안 갔다고 그러지? 그런 거 갔다고 해서 다 신천지가 아니고 그런 거 갔다고 해서 다 통일교가 아닌데. 그렇지. 근데 왜 부인해 그러면? 만약 갔는데 부인했다면. 그러게요. 그리고 신천지 분이 나오니까 막 화를 내고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가 그런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오히려 거죠. 더.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은 계속 뭐 친명이다 또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얘기하지만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계속 하잖아요. No comment. 무슨 의미야 노코멘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데 no comment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야? 뭔가 정청래 후보를 쉴드 치고 그렇지. 정청래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느낌이. 그렇지. 그거예요. 유시민 작가 말에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을 깔보고 대통령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정부로 낙인 찍는 그 발언에 노코멘트 한다는 건 네.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라는 걸 수도 있죠. 네. 사실 전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편을 들거나 지키려는 마음은 없다. 겉으로만 나 지킬 거예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당대회만 끝나봐. 일단은 내가 이 속여서 표를 얻어놓고 당대표 되면 다 죽었어 이런 거죠.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은 정청래 대표한테 표를 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표는 일단은 버리고 그 나머지 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요 그룹들이 사실상 그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 가져간다는 거죠. 네. 사실 유시민 씨는 이미 그 사실상 반명선언을 했잖아요. 반명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내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라는 말을 실천하려면 거기 노코멘트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다.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 이런 평가를 하면 되냐? 우리가 성공시켜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노코멘트 한다는 얘기는 그 어물전 썩은 내부터 해서 다 동의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그 모순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청래 그 후보 입장에 그 솔직히 그동안 써왔던 단어들을 보면 이 노코멘트가 얼마나 동의냐면 이분은 본인이 어떤 그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센 걸 써요.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러잖아요. 뭐 티끌조차, 뭐 탁치고. 그렇지. 그러면 이걸 유시민 작가도 써야죠. 탁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 탁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코멘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뉴 이재명의 수장을 이재명이라고 유시민 작가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잖아요. 대통령이 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 대통령을 했으면 이제 반 이재명의 수장은 유시민이에요. 그럼 반 이재명에 대한 유시민의 이런 행태와 발언에 노코멘트는 결국엔 반 이재명의 유시민 노선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 예를 들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 맞아. 노코멘트. 노코멘트. 그래서 뭘 노코멘트야. 당연히 뭐 책임도 못 지는 유시민의 길을 가요. 그냥 뱉어대는 평론가 수준의 사람이면 그 길을 왜 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길에 가야지. 거기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유시민 작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뭐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고 검찰에 대해서 그건 사실관계 일단 틀린 말이잖아요. 틀리죠. 거기다가 마치 뭔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뭐 기존의 지지층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 위주로 뭔가를 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인이
노코멘트 하면 안 되죠. 그건 중립을 지킬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하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분이 그런 평가나 그런 비평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어려운 어떤 그 저주인데 거기에다가 노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는 누구로부터 대통령을 지킨다는 얘기인가요, 대체?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대통령이 공격받고 있고 부당한 공격받고 있고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왜곡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걸 해명을 안 하고 팩트 체크를 안 해주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대체 대통령 공격을 지킨다는 건지 물음표가 띄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예. 본인이 그냥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쇼윈도 정치 관계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주기식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좋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정말 이 칼날 섬뜩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인질극을 벌이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붙잡고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붙잡아두고 있다.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여차하면 알지? 이런 식의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 이재명이라고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곳곳에 이제 징조가 되죠. 신천지를 이제 빼고 장막을 걷어내고 보면 김부선 씨가 또 이제 정청래 후보를 또 올렸더라고. 지지를 해요. 거기다가 보수의 그 조금 안정권 안정권 정신 나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속도 됐었습니다. 그런 극우 유튜버가 또 정청래 지지선을 해요. 뭐겠어요? 정청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만 정청래 주변에 다 모입니다. 다 꼬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본인이 부인하려고 해도 꼬이게 돼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인 것을 넘어서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망했으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저주를 퍼붓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막 공격을 하고 저주 퍼붓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누군가를 지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망하기를 원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이재명 개인이 망하는 방법이 뭔지 그걸 탐색하고 났는데 지지선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악재죠. 정청래 후보는 딱 보면 아.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을 이렇게 순간순간 합니다. 엊그제도 기사에 대통령을 지킬 적임자는 나밖에 없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 기사를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섬찟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앞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뒤에 가면 막 칼을 갈고 패는 거야.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그 우리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당원들은 또 먹히는 것 같아. 그게. 네, 먹히죠.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왜 파악하지 못하고 봐봐 정청래 후보가 이거 지킨대잖아. 왜 자꾸 지킨다는데 못 지키게 니들은 자꾸 이렇게 다구리를 때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속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속는지 몰라.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하는 거랑 정청래 뭐 후보가 하는 거랑 페어예요, 페어. 그러니까 그 페어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런 거죠. 이를테면 검찰 보안수사권, 1인 1표제. 그 유시민 작가도 계속 1인 1표, 그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뭐 강성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그걸 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친명이라고 하면 뭐 합니까? 말하는 게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보고 뭐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 네네. 이렇게 보이면 기분이 싹 나빠지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분 나빠. 저도 볼 때마다 매일매일 기분 나빠. 아니 제발요. 네네. 아니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기분 나쁘게까지는 하지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저는 이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그럴 때는 우리 다 같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그럴 네. 때는 좀 같이 좀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가령 뭐 우리 그 최민희 후보는 네. 굉장히 뭐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최고위원은.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데 왜 장르만 여의도 같은 데 나가서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구십니까? 기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긴장을 자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기자들도 다 긴장하고 그렇죠. 다 긴장. 조경진도 막 긴장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텐션을 일으키면 국민들한테 텐션을 일으키는 건데 원래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최고 당 지도부는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 하여튼간에
왜냐 그분들 하나하나 한 분들이 네. 지도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속상하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네네. 겁니다. 네. 우리가 제일 저기 하는 게 적은 경쟁 상대니까 네네. 이겨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이기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좋은 거죠, 그러면. 야, 참 괜찮게 싸우네.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은데 되면,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 좀 아유. 예의도 좀 발랐으면 좋겠고 말하는 거에도 좀 호감을 가지게 하면 좋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영길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는 없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특정 정치인들이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총선 때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청래 후보나 유시민 작가를 좀 겨냥한 발언으로 그렇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몽땅 떨어뜨립시다. 나는 왜 거짓 갑자기 소수가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네. 몽땅 떨어뜨립시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짜리몽땅이야 뭐야 뭘 파는 거야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네네. 반명하고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은 몽땅 떨어뜨립시다. 송영길 후보가 아니요. 김민석 후보가. 깜짝 놀랐어요. 몽땅 떨어뜨립시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이재명 그렇죠.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려고 하면 떨어뜨려야죠. 아, 떨어뜨려야지. 그리고요. 네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중에 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가 그때 정봉주 후보가 정봉주. 최고 네네네. 그랬었죠. 저 위원회 들어오는 게 우리가 네, 그 네. 걱정을 했어요. 그분이 들어오면 솔직히 최고위에서 터놓고 얘기 못할 거다. 그다음에 최고위에서는 여러 가지 약간 작전 회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게 다 뉴스공장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나가서 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겠느냐.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명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혹시 지도부에 들어오면은 가다 우리가 그런 것도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봉숭아학당도 봤지, 문모님도 봤지, 뭐 봤잖아요. 그러면 최고회의 할 때마다 마이크 하나 딱 들이대고 한 5분씩 뭐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럼 불쾌해지지.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얼굴 찌푸려 가면서 딱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국민들한테 이게 안 좋겠습니까? 친명을 자처하는 정청래에게 왜 반명 세력이 몰리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